할로 하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곱셈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잠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곱셈 실제로 하는 방법, 그리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등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단 곱셈 원리부터 볼 건데요. 자, 곱하기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3을 곱하면 플러스 15가 나오죠. 그리고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2를 곱하면 플러스 10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1을 곱하면 플러스 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5에다가 0을 곱하면 0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 좀 문제를 잘 보시면은 여기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씩 작아지고 있고요. 여기 숫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5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0보다 5 왼쪽으로 작아진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해볼까? 그럼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 5가 더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좀 더 해볼까? 만약에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어.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15가 나오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양수와 양수의 곱셈, 즉 자연수와 자연수의 곱셈으로 수학적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숫자가 계속 1씩,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 1을 작고, 이 숫자보다 1을 작고, 1을 작고, 1을 작고, 1씩 작아지고 있어요. 그쵸? 이쪽은 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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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씩 작아지고 있어. 맞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고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은 첫 번째, 부호는 부호끼리 진행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가 양수, 뒤에가 양수를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양수랑 음수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뜻이고, 요거는 음수랑 양수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 있어? 마지막으로는 음수랑 음수를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는 숫자끼리 곱을 하면 됩니다. 바로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플러스 9와 마이너스 3의 곱인데요. 부호는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곱이기 때문에 위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고 9 곱하기 3은 27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음수와 양수의 곱이기 때문에 이 경우겠네요. 그쵸? 그래서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가 나오고요. 1.2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는데 1.2가 10분의 10이고 3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 1은 3, 3, 4, 12 2, 2는 4, 2, 5, 12니까 얼마가 나올까?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음수와 음수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의 꼴이니까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네, 요런 모양이 되겠네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곱, 음수와 음수의 곱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숫자만 해볼게요. 4, 1은 4, 4, 2, 8 하니까 10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엄청나게 징그러운 분수가 있는데 어차피 0을 곱하는 거니까 0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혹시 분수와 소수의 곱셈을 까먹은 친구는 선생님께 문의나 연락을 해주면 예전에 배웠던 곱셈들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배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한번 살짝 맛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교환과 결합을 볼 수 있는 건 덧셈이랑 곱셈이었는데 저번 시간에는 덧셈이랑 뺄셈을 동시에 배우기 위해서 좀 배울 게 많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로 볼 건 교환 법칙입니다. 자꾸 고환으로 실수하면 안 돼요. 교환이에요, 교환. 그래서 간단하게 더하기란 연산이 있을 때 양쪽에 숫자가 있을 거잖아. 예를 들면 플러스 5랑 마이너스 3이 있다. 이때 양쪽의 숫자의 위치를 바꿔봤어. 이렇게. 그럼 이때 왼쪽 더하기 하면 플러스 2, 오른쪽 더하기 해도 플러스 2가 나오죠. 즉 값이 똑같죠. 이때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더하기라는 연산을 중심으로 자리를 바꿔도 괜찮은 법칙을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곱셈은 어떨까? 곱셈은 당연히 기호만 곱셈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곱셈을 중심으로 뭐 여기 플러스 5랑 마이너스 2가 있다. 이걸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5가 자리가 바뀌어 있죠. 이것도 곱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 2, 10이 나올 것이고 이쪽도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5니까 10이 나오겠죠. 결과가 똑같죠. 자리를 바꿔도. 그럼 당연히 이것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건 위에는 덧셈, 아래쪽은 곱셈이었기 때문에 위에 거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혹은 아래쪽은 뭐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결합 법칙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결합 법칙은 연산이 2개 있는 경우인데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아예 자연수로 볼게요.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란 연산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를 먼저 연산을 했어. 이렇게 3, 이렇게 6. 근데 또 다른 사람은 같은 더하기에서 뒤에 거를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를 연산했어요. 결과값은 어때요? 둘 다 똑같이 6으로 같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연산이 2개 있을 때 어떤 쪽을 먼저 더하든 결과가 똑같을 때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의 경우에도 앞에를 먼저 해서 1 곱하기 2는 2, 그 다음 2 곱하기 3은 6, 그 다음 이쪽도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있을 때 뒤에를 먼저 곱하니까 6, 앞에를 해도 6, 결과가 똑같죠? 똑같이 이것도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래쪽은 곱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위에는 아까 덧셈 2개였으니까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순환 받는 친구들은 이 자체가 많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냥 교환은 순서를 바꿔서 그리고 결합도 순서를 바꿔서 볼 상관 없겠구나 라고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분배 법칙이랑 거듭 제곱의 부호를 볼 건데요. 분배 법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먼저 해야 된다고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냐면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이거를 한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말고 덧셈을 꼭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여기 괄호를 이렇게 씌워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를 먼저 더하고 3 곱하기 5에서 1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15가 나오면 됩니다. 이거랑 분배가 무슨 상관이냐면 이렇게 곱셈과 덧셈이 동시에 있을 때 이 곱셈을 이 안쪽의 숫자에게 분배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5 곱하기를 여기 있는 1도 주고 여기 있는 2도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앞에 있는 5 곱하기를 1과 2에 각각 분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연산이 덧셈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 가운데에는 덧셈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5 곱하기 1은 5고요. 5 곱하기 2는 10이에요. 5 더하기 10은 15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지만 식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양 달라지는 게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공부하다 보시면 꼭 필요해질 거니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듭 제곱으로 갈 거예요. 우리 예전에 거듭 제곱 수업 들으면 기억하고 있죠? 거듭해서 자기 자신을 곱한다 라는 뜻인데 지금 곱셈을 하기 때문에 거듭 제곱 좀 중요해집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요. 자, 이런 게 있다라고 할게요.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요 제곱이라는 숫자가 바로 앞에 있는 거를 2번 곱하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제곱 앞에 누가 있냐면 괄호가 바로 앞에 있죠. 괄호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괄호를 통째로 2번 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괄호 안에 누가 있었어? 마이너스 3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3, 3은 9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런 유형이에요. 자, 지금은
이 바로 앞에, 그러니까 제곱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바로 앞에 괄호 이런 거 없죠? 3만 있죠. 3만. 그래서 우리는 3을 2번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앞에 있었던 이 마이너스 9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는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설명을 왜 했는지 알겠죠? 요 위에 거랑 요 아래 거에 모양이 비슷한데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듭 제곱을 할 때는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3 바로 앞에 누가 있는가? 이런 경우에도 4 바로 앞에 누가 있는가? 첫 번째는 요게 바로 앞에 있으니까 괄호를 3번 곱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바로 앞에 3이 있으니까 3을 4번 곱하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얘는 요 마이너스가 있어서 3을 4번 곱해가지고 81이 나온 다음에 이 마이너스 부로 붙여주면 끝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 물론 다른 문제야, 아예. 요걸 곱해버리니까 쭉 곱해서 요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제곱이든 네제곱이든 다섯제곱이든 간에 원리는 똑같아요. 바로 앞에 누가 있는가? 바로 앞에. 3 바로 앞에 초록색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3번 곱한 거고요. 4 바로 앞에 3만 있으니까 3을 4번 곱한 거예요. 헷갈리는 친구는 여러 번 돌려보기. 마지막으로 갑시다. 오늘 순환마 친구들의 비밀번호 문제예요. 이걸 색칠을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두 개는 저랑 같이 해볼게요. 지금 이런 경우에 이거 계산해보면은 음수와 양수의 곱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5 곱하기 4니까 20이 나오겠죠. 즉 마이너스 20은 음수이기 때문에 이 칸을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똑같이 요거 방금 했던 거죠. 제곱 바로 앞에 누가 있어? 1이 있죠. 1. 제곱 바로 앞에. 그래서 1을 2번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혼자 남아있잖아. 그거를 괄호해주고 앞에 적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1 곱하기 1은 1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 적어주고 마이너스 주니까 마이너스 1은 또 음수가 됩니다. 또 음수를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좀 귀찮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산을 차근차근 연습해야지 나중에 서술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색칠해서 정답을 공개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학습지랑 똑같은 거를 구글 문서로 과제로 내놨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